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F팀 발표를 맡게 된 최승인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좀 다른 팀들 자료도 좀 살펴봤는데 수익률이 좀 많이 안 좋죠. 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수익률 최하의 F팀 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선 목차는 투자 수익률, 투자 철학, 투자 현황 순으로 진행을 할까 하고요. 저는 이번에 약간 매매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매매를 하면서 좀 어떤 반성해야 될 부분, 그리고 어떤 좀 투자를 복귀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좀 참고사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투자 수익률을 먼저 밝히고 가겠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이번에 마이너스 10%가 좀 넘게 나왔고요. 어, 일단 거시 상황이 다들 아시겠지만 상황이 많이 안 좋죠. 한국 및 미국 증시가 약세고 1월 이후에 뭐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면서 최근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남은 한 달 기간 동안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힘쓰고 성급한 투자 결정을 지향하면서 수익률 회복에 힘쓸 예정입니다. 투자 철학과 방향성은 우선 저희는 수익률 최우선이었는데 이제 앞에 이제 하이퍼가 하나 딱 붙어버렸죠. 뭐 저희 뜻대로 잘 되진 않았지만 저희가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투자 내용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텔 신라는 매수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이 갑자기 발생을 하면서 12월 초였죠. 그때 여행이랑 면접계가 이제 위드 코로나 진입하면서 주가 부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 달리 갑작스러운 변이가 발생하면서 그게 힘들어졌죠. 하지만 4분기 매출액이 면세 사업이랑 호텔 사업 부분에서 각각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점이 아마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면세 알선 수수료율도 좀 개선이 되고 있고 또 국내 여행 수요도 아마 더 늘어날 거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홀딩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익절은 사실 힘들 것 같고 아마 적절한 시점에 탈출을 노리면서 일단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매도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최근에 약간 좀 반등하면서 많이 올랐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UAE 그거랑 관련해서 좀 많이 올랐죠. 근데 그 전에 저희는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좀 많이 물려있는 상태에서 주가 반등이 나오니까 일단 다른 종목 매매를 위해서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롯데 정밀화학도 매도를 했는데요. 저희가 수소 사업 부분으로 해서 좀 주가 부양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장에서 수소 사업이 당장 실현화되기가 힘들고 또 현대차에서도 수소 사업 철수하는 거 보면서 이게 좀 현실화되는데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시장이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하기 시작해서 다른 종목들을 매매하면서 수익률을 제고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기술도 매도를 했는데요. 이 종목도 상당히 좀 안타까운 종목인데 최근에 저희가 매도를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 부분은 이제 LG 엔솔이 요즘 핫하죠. 오늘도 이제 청약이 시작되면서 LG 엔솔 관련주로 요즘에 좀 주가 부양이 일어나면서 좀 많이 주가가 상승했는데 저희는 안타깝지만 그 전에 마이너스 12% 정도로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매수를 한 종목도 있는데요. 이 종목도 사실 약간 안타까운 종목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스템 임플란트가 요즘에 굉장히 핫한 이슈였죠. 이게 덴티움은 임플란트 관련해서 이등주입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금 거래 정지되면서 좀 어떤 주가 부양 요소가 되지 않을까, 어떤 시장의 파이를 먹을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덴티움을 매수를 했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오스템 팀장이 덴티움에서 그 전에 근무했던 게 밝혀지고 또 이와 관련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오스템과 더불어서 덴티움까지
취재를 간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발생한 상황이죠. 또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중국에서 임플란트 수입과 관련해서 공개 입찰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는 이제 공개 입찰을 해서 선정된 기업에게 공급을 몰아주겠다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그 선정이 된다고 해도 할인율이 거의 70에서 90% 정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덴티움이 중국 수출 사업으로 해서 돈을 좀 벌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이런 갑작스러운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어떤 그 미래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좀 리스크가 발생이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서 좀 적절한 시점에 혹시나 반등이 나오면 탈출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재무 자체는 굉장히 탄탄하고 임플란트 관련주 중에서 가장 재무가 좋고 영업이익률이 좋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사실 재무로만 보면 괜찮은 회사니까 아마 오스템 리스크가 일단 해소가 되면 그 팀장과 관련한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어느 정도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J 콘텐트리도 매수했습니다. 저희가 홀딩하고 있는 종목 중에는 가장 익절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1월 11일, 1월 14일 총 3주를 매수했습니다. 지옥 관련주였죠. 처음에는 여기 보시면 지옥 관련주로 상당히 주가가 많이 부양됐었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다가 또 이제 설광화 이슈가 터지면서 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쭉 반등하면서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그 컨텐츠랑 연관이 돼서 지금 꾸준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우리 학교는 일단 예고편이 하나, 두 개, 지금 총 2개가 공개가 되었는데 2차 예고편이 공개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는 그 공개일 전까지 계속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공개일 전에 아마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주식인데요. 저희는 그 전에 폭볼 때 설명드렸는데 여스커프트 테크놀로지를 매매했습니다. 12월 2일에 10.94불에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 날에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내용 자체는 매출 성장률 94% 정도였고 가이던스 자체가 94%라는 건 일단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이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94%는 깔고 가는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실적 발표 때 이 내용이 발표가 되면 매스컴에 알려지고 좀 거래량이 몰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에 실적 발표가 났죠. 그 이후에 주가 반등을 하면서 10%가 넘게 상승했었는데 그 당시 시장 하락이 눌려서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데드캣 바운스로 주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중간에 이제 오미크론 관련해서 그 바이든 정부에서 오미크론 때문에 뭐 셧다운 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시장을 좀 달래는 내용이 나왔죠. 그 이후에 주가가 쭉 상승해서 16.8불에 한 54% 정도의 수익률을 가지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다음 크록스를 매매했는데요. 12월 23일에 프리장에 갑자기 크록스가 급락을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헤이듀드라는 신발 회사를 2.5 빌리언 달러에 인수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왜 주가 하락의 요소가 되었냐면 2.5 빌리언 중에 2 빌리언을 부채로 매수를 한다는 게 좀 리스크로 작용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부채 비율 700%가량을 늘어난다는 게 시장에서 좀 리스크로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1빌리언 가량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는 건 좀 과한 투매다라고 판단을 해서 단기 차익을 노리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날 이후에 주가가 좀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당분간 130.81불에 매도를 했는데요. 당분간 예정된 이슈가 없었고 또 더 큰 반등을 기대할 요인이 부재했기 때문에 매도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좀 안타까운 매매인데 1월 3일에 99.8불에 로블록스를 매수했습니다. 매수 당일 며칠 전에 미국 하원 의원장 낸시 펠로시라는 분의 콜옵션 리스트가 공개됐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미국 서열 3위의 정치적 입장을 가진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부통령 다음에 이 서열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분이 이전에 바이든 정부 전기차 산업 육성 발표 이전에 테슬라 콜옵션을 매수해서 큰 매매 수익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률 100%의 트레이더라고 좀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번에 콜옵션 리스트를 보면서 행사 가격이 100불이었어요. 그래서 100불 밑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메타버스 관련 정부의 발표가 혹시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1월 10일에 83불에 매도를 했는데요. 제가 좀 간과했던 게 여러 가지 시장 리스크가 많이 포진해 있다는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그때 이제 FOMC 연준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인 시장 하락의 트리거가 되는데요. 그때 이제 양적 긴축 내용이 포함되면서 금리 인상이랑 양적 긴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어떤 내용이 발표되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CPI랑 파월 청문회, 생산자 물가, 그리고 원유 재고, 또 이달 말에 있는 FOMC 또 회의까지 리스크가 연달아서 1월에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17%로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모드라는 회사를 매수를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좀 많이 아쉬운 매매고요. 58.7불에 매수해서 지금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장의 예비 실적 발표가 괜찮게 나와서 매수를 했고요. 매출이 110밀리언 달러 정도로 전년도 대비해서 46% 정도 상승이 예견되어 있었고, 또 여태까지 이 회사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본 실적 발표 때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회사 자체로만 보면 매출 대비 순이익률이 거의 50% 육박해서 상당히 사업 수완이 좋고 마진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의 미국에 상장된 기업 중에 재무적으로는 거의 최상위 기업이고요. 하지만 제가 간과했던 건 거시 흐름 자체가 워낙에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단일 기업의 호재가 시장의 힘을 뚫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오만한 판단을 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굳이 이렇게 종목을 매수했던 게 좀 많이 아쉽고요. 다음에는 좀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읽으면서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좀 아쉬운 매매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를 재양분 삼아서 다음 투자에는 좀 더 현명하고 좀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